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중한국사 정민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야 할 공부는요. 2017년 1차 순경공채 경찰 공무원 기출특강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2017년 순경 1차 공채 시험의 한국사 부분을 제가 자세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찰 한국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 시작됐을 때는요. 행정직 한국사 대비 쉽게 나올 것이다. 쉽게 내겠다. 그리고 문제 유형에서도 행정직 한국사 문제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데 실제 해를 거듭할수록 일행직, 일반 행정직 한국사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까다로운 스타일의 유형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론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기본 이론 과정의 이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행정직 학생이든 경찰직 학생이든 직렬을 구분해서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보고요. 오히려 일행직 학생들이 경찰 한국사를 통해서 공부할 거리가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난이도가 제법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죠? 언제나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해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이 문제는 왜 맞는지, 이 선택지는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맞췄다 할지라도 잘 알고 제대로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정답을 겨우겨우 찾아낸 건지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정답만 체킹하려면 굳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사 만점의 완성은 기출문제 완전 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이런 얘기 했대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국사 훈장인 일중 정민혁 선생께서 자나깨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사 만점의 완성은 기출문제 완전 정복이다. 특히 저랑 이제 기출문제를 해보시면 4년칙, 조금 벗어나선 6년칙까지, 그러니까 4년칙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그 다음에 순경공책, 그 다음에 기상청, 사회복직, 법원직, 수능, 한검 이런 건 기본으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수능하고 한검에서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영역만 뽑아서 하고요. 이런 4년치 기출문제를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만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년치만 보는 게 아니라 4년치보다 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그럴 경우엔 제가 또 다 추려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이 기출문제 완벽하게 정복하시면 한국사 만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대고시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게 될 이 기출특강 시리즈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강했을 때 효과가 매우 큰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죠. 기출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꾸자꾸 반복하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 특히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자, 1번 뭐 나왔어요? 선사시대 얘기가 나왔죠. 선사시대 얘기가 나왔죠. 제가 얘기합니다. 선사는요. 최근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낸다 안 낸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역사학 일반론하고요. 선사는요. 항상 0에서 1문제. 그러면은 어디가 더 커? 안 나오는 쪽이 더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내요. 하지만 저는 얘기하죠. 한 문제는 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이 분석의 기준은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일단 행정직 한국사에다가 순경 공채 한국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잘 안 나오지만 저는 항상 한 문제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 사실은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이것도 출제자가 조금 귀찮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동기나 철기에 대한 얘기는 선택지 안에 직접적으로 넣지 않았죠. 그럼 한 문제를 낼 경우에는 사실은 종합적인 이해, 종합적인 선사시대의 이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낸다? 그렇죠. 사진 제시 이걸로 내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경찰 문제는 조금 촌스럽게 좀 촌스럽게 냈다라고 봐야 되는데 성인 수험한국사는 이 촌티를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촌스러워. 네, 조금 촌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난 틀리지 않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그렇죠? 자신감을 갖자 이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1번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다 라고 돼 있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연결할 때 중기구석기에는 이런 형태의 짱돌을 제작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밀개, 글개, 그 다음에 새기개, 그 다음에 자르개, 찌르개 이런 게 있어요. 다 외워야 될까요? 저는 이런 거 외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거 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밀개하고 글개. 이거는 뭐죠? 조리도구. 그러니까 최초의 조리도구는 구석기 때부터 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교하실 때 신석기 시대의 조리도구. 그럼 뭐죠? 갈돌, 갈판. 갈돌, 갈판. 밀개, 글개는 구석기 시대의 조리도구. 갈돌, 갈판은 신석기 시대의 조리도구. 이렇게 되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2번입니다. 강원도 양양 지경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 자리로 동그란 모양의 바닥 중앙에 화덕 자리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네. 자,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사실 아직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수많은 기본서에서 양양 지경리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책은 없죠. 경찰한국사의 특징이에요. 경찰한국사의 특징은요, 기본서에 언급이 잘 안 나오는 동네를 던져놓고 그걸 선택지로 꼭 만들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풀이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때 절대 여러분들이 모르는 팩트, 기본서에 안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틀린 문항으로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원도 양양 지경리는요, 신석기 유적이 맞고요. 신석기의 특징을 체크하는 거야. 움집이라고 돼 있죠. 동그란 모양의 바닥 중앙에 화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닥의 모양이 동그랗고 그 중앙에 뭐가 있다? 화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덕이 집 중앙에 있으면 참 살기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죠? 맞아요? 거실 정중앙에서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고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여러분들 집안에 싱크대가 정중앙에 있고 도시가스 배관이 정중앙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불편하죠? 평면의 미분화야, 미분화. 그런데 봐봐. 청동기 시대가 되면 화덕이 어디로 이동하죠? 집에 한쪽 구석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평면의 분화가 나타난단 말이야. 네. 사람은 머리를 써요. 요즘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서양식 생활 공간에 익숙하죠. 보통 우리가 아파트 얘기할 때 요즘은 뭐야? 4베이, 4.5베이까지 얘기하죠. 베이 수를 늘리면, 발코니 수를 늘리면 가용 면적이 넓어지는 거잖아. 채광과 바람 소통에도 매우 좋죠. 이 당시 사람들도 신석기 대 사람들은 화덕을 정중앙에 뒀지만 청동기 시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모양이라 그러면 한쪽 구석으로 옮겨요. 게다가 저장 구덩이를 이렇게 바깥에 돌출 형태로 놔둔단 말이야.
이게 뭔데?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발코니죠. 네, 그렇지. 그리고 지상 가옥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네. 신석기 시대는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자가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 사회다라고 돼 있죠. 맞는 말이죠. 다만 뭐 조계훈이라는 게 나타났고 조계훈을 통해서 부족 사회까지는 나타났다. 이렇게 가야죠. 이건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여긴 좀 지울게요. 제가 시족과 시족이 조계혼이라는 과정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자기 시족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시족에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렇게 돼서 부족 사회까지는 성장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네. 부족 사회까지는 성장했다. 신석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 방형, 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등도 사용되었다. 요거는 확실히 틀리지. 이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이론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덧띠 토기라고 할 때는요, 네, 요거는 있잖아. 청동기에서 철기에 걸치는데 특히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라고 할 때는 초기 철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요,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가야죠. 이 빗살무늬 토기도 종류가 있어요. 평저에서 첨저의 형태로 발전했다. 그럼 평저라는 건 뭐냐면 토기의 모양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고 동그란 형태를 얘기하고, 첨저라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되고요. 시험 문제거리는 뭐냐면 우리가 덧무늬 토기라고 할 때 이 덧무늬 토기는 한반도 신석기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한반도 신석기의 시작을 알려준다. 그렇죠? 그럼 한반도 신석기 시작을 알려주는 지역은 어딘데? 제주, 한경면, 고산리. 그렇죠? 제주, 한경면, 고산리. 됐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럴 때는 4번으로 가셔야죠. 4번이 맞죠? 뒤로 갑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죠. 왜냐하면 선사시대 한 문제를 통해서 선사시대 전체에 대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뒤로 갈게요. 2번입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돼 있죠. 네, 천천히. 이건 이제 쉬운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고요. 왜냐하면 선사는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문제로 선사를 한번 전체 복습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자, 여기서 기원전 1세기 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더불어 부여, 동해, 옥저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떨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면, 네, 고조선 존재 시 항상 이걸 이제 문장은 이렇게 바꾸죠. 고조선 멸망 후 부여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고조선 멸망 후 부여가
건국되었다. X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요 문장의 경우에도 기원전 1세기경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옥저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 뭐죠? 옥저의 경우에는 민며느리제.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지었다. 요거는 우리가 서옥이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고구려의 경우 서옥제라고 하죠. 이거는 뭐죠? 네, 대릴사위제. 그래서 옥저, 고구려 구분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옥저는 민며느리제, 다른 말로 신부 매매혼이라고 하죠. 네, 민며느리제, 신부 매매혼. 됐죠? 네, 3번입니다. 동예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게 했다. 이건 어때요? 아,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할 경우에 변상하겠다. 이걸 뭐라 그래? 책화라고 하죠. 이 책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한다? 폐쇄적 공동체. 폐쇄적 경제 공동체. 됐죠? 삼한 중에서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지배자가 마한왕 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제가 이거 아예 외워달라고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2번이죠. 네, 이건 쉬운 문제. 그 다음 3번입니다.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죠. 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2세기 고구려 고국 천황 때는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고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온 오부에서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오부로 개편되었다. 이건 어때요?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고국 천황 때 왕권 강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니은입니다. 5세기 백제 동성왕은 고구려를 피해 남쪽 금강유역의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라고 되어 있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475년에 한성백제가 멸망했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5세기 백제 동진왕은 돼 있는데 사실 이때 멸망하고 웅진으로 옮겼던 사람은 동성왕이 아니라 문주왕이죠. 그러니까 앞에 사실에다가 왕 이름을 틀리게 섞은 거죠. 신라 버풍왕은 병부의 설치와 상대 등의 설치 등을 통해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버풍왕 때 병부 설치, 상대 등 설치. 상대 등은 뭐지? 화백회의, 의장, 귀족의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고구려 태조왕은 계루부 고씨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했으며 옥저를 복속시켰다라고 돼 있죠. 고구려 태조왕은 계루부 고씨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했고 옥저를
복속시켰다라고 돼 있죠. 이건 어때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펼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네, 옥저를 정복했으며 청천강까지 국경선을 확장했다. 이런 게 바로 태조왕 때라는 거예요. 태조왕 때. 네. 3세기 자 미음 백제성왕 때는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고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때요? 남부여로 바꾼 건 성왕이 맞는데요. 네, 아직기나 왕인이 일본에 갔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백제 근초광 때 됐죠? 네. 3세기 고구려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했다. 공격은 했는데 점령을 못했다 라고 돼 있죠. 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이죠. 니은하고 미음. 정답은 어떻게 돼요? 정답은 3번이죠. 그렇죠? 네. 3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다음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네,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시대 상황을 물어보고 있죠. 진성여왕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진성여왕.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 진성여왕이 나올 때는 사실상 신라 하대의 혼란기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이거 말고는 없죠. 신라 하대의 혼란기. 그래서 진성여왕 때 뭐가 있죠? 원종과 애노의난이라는 거 있죠. 원종과 애노의난이라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적고적의 봉기라는 게 있어요. 네, 두 개가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견훤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견훤이 성장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뭐를 정리하는 게 좋으냐면 견훤은 900년 효공왕 때 완산주에 도읍하여 뭐를 세웠다? 후백제를 건국했다. 견훤은 900년 효공왕 때 완산주에 도읍하여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 그러면 일단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가야죠.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었다.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원종과 애노엔 아니죠. 그러니까 4번에 1번. 명악수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했다. 고려 무신 집권기. 특히 누구 집권기? 정중부 집권기죠. 여긴 좀 지울게요 이제. 네. 정중부 집권기 명악수의 난, 망이 망소의 난에서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성공합니다. 성공. 성공했기 때문에 뭐 폐지? 향, 소, 부곡 폐지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가야 되고 향소 부곡 폐지는 언제 완료된다? 조선 전기에 완전 폐지된다. 그렇죠? 네. 홍경래의 지휘하에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봉기했다 라고 돼 있죠.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고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이에요. 1811년. 됐죠? 순조 때죠. 그래서 19세기 서북지방에서 발생한 반란이며 홍경래의 난에는 몰락양반뿐만 아니라 영세 농민, 중소상공인, 그 다음에 또 누구? 광산 노동자들의 대거 참여가 있었다. 그걸 꼭 기억해 달란 말이에요. 됐죠? 사실 그래서 제가 요거 항상 강의할 때 광산 노동자들의 참여를 기억해 달라. 이거 제가 많이 강조하죠.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하자 왕이 남아벼슬의 영기에게 진압하라고 명했다. 요거는 경찰 문제 스타일이에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요 팩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로 맞아요. 김흠돌의 모약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 우리가 김흠돌의 모약 사건이라고 하면 요거는 신문왕 1년이죠.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졌다. 이건 신문왕 1년. 이걸 바탕으로 신문왕은 왕권 강화 작업에 착수하죠. 그래서 김흠돌의 난이라고 할 때, 김흠돌의 난이라고 그럴 때 이거는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신문왕의 장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걸 진압하면서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김흠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김흠운이라는 인물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김흠돌의 동생이에요. 동생. 알겠죠? 네. 사실은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15년 국가직에서 이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뭐 특별히 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라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죠. 참고예요.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3번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진성 여왕 때 뭐 있죠? 경찰 기출 문제. 뭐 있죠? 향가집, 삼대목이라는 거 있어요. 3대목이라는 것을 제작했다. 이게 이제 경찰 기출로 나왔고, 이 3대목이 현재는 남아 있나요? 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됐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5번 갑니다.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게 뭐냐라고 돼 있죠. 네. 삼국유사를 편찬했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충렬왕 때죠. 네, 여러분들이 삼국유사 그럼 머리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죠? 단군 신화가 들어있다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충렬왕입니다. 그래서 1281에서 1283 정도로 보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왕이냐가 중요해요. 충렬왕.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상정 고급 예문을 간행했다라고 해서 던졌는데 요거는 있잖아. 1234년에 금속활자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출제자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좀 애매해. 왜냐면 써줘야 그냥 간행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죠.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건 맞지만 사실은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책이 출간된 건 고려 인종 때로 봐요. 자, 어쨌든 출제자는 요거 기준으로 낸 거야.
박서의 귀주성 전투 승리한 겁니다. 박서가 귀주성에서 이겼다. 1231 몽골 1차 침입이죠. 네. 만권당 설치라고 돼 있죠. 요거는 1314년 충선왕 때 어디에 설치했죠? 원나라 연경에. 됐죠? 네.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했다라고 할 때는 1270년. 그래서 원종이 개경 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게 있죠. 항상 저는 이걸 외워달라고 얘기하죠. 천민 변정도감 최초 설치. 됐죠? 네, 정답은 어떻게 되죠? 1번 가셔야죠. 1번. 됐죠? 1번. 그 다음 갑니다.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네.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런 스타일이 이제 공무원 문제에 좀 나오는 스타일이죠. 충렬왕 때는 네.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을 장려했고 유교 교육기관에 공자의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유학 진흥을 위해 1296년 충렬왕 때 됐죠? 네, 맞아요. 충선왕 때에는 원의 선명력을 채용하고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수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충선왕 때 썼던 거는요. 원의 선명력이 아니라 원의 수시력이죠. 날짜 계산법은 원나라의 수시력을 택했다라는 거고 선명력이라는 것은 당나라의 역법을 얘기한다. 그렇죠? 당나라의 역법을 얘기한다. 됐죠? 네. 요런 것들. 네. 그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다포식 양식 건물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네, 주심포죠. 주심포는 여러분들 네,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봉정사 극락전 네, 이런 거 나와야 되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부석사 조사당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다포가 아니라 주심포라는 거예요. 네, 주심포. 우리가 다포라 그럴 때는 다포는 고려 후기에 활발했고 조선으로 계승됐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의상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누구죠? 의천. 네, 됐죠.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1번. 네. 문화사를 가지고 지금 고려시대의 전체적인 사회상을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었죠. 네, 7번입니다.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 문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이런 게 이제 경찰 한국사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 특히 제가 이제 이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경찰 문화사가 좀 어려워요. 경찰 문화사 특히. 자, 보시면은 임춘의 국순전이라는 거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술을 의인화했다. 술을 의인화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재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명한 시화를 모은 백운소설을 저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지. 요 설명은 백운소설이 아니라 이재현의 여공패설이 되겠죠. 이재현의 여공패설, 여공패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백운소설이라고 할 때는 백운소설은요. 백운소설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 조선 중기의 문인이 이규보의 동국이상 국집에 대해서 이규보의 동국이상 국집, 동국이상 국집에서 시평, 시화, 시론을 발췌하고 거기에 몇 가지 기사를 포함하여 편찬한 시화집이다. 이게 뭐야? 백운소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역대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됐던 거죠. 참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무진장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맞지만 이건 무조건 틀려. 디귿에 이규보는 흥미있는 사실, 불교 부녀자들의 이야기를 수록한 보한집을 서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한집이라는 거는 최자, 최자라는 사대부 있어요. 최자의 문집이 바로 보한집이에요. 알겠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이인노의 파한집을 보충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속파한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속파한집. 리을에 이인노는 파한집에서 개경, 평양, 경주 등 역사적 유적지의 풍경과 풍속을 묘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파한집은 이인노의 글이 맞고 이 내용 자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박인양의 여공패설은 고려시대의 대표적 설화문학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박인양의 여공패설이 아니라 이재현의 여공패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 기억하고요. 리을이 돼야 돼요. 알겠죠? 정답은 기억, 리을이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죠. 뒤로 갑니다. 8번입니다. 고려시대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개경, 서경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의 안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거 언제? 고려 성종 때. 개경, 서경 12목 외우셔야겠죠? 개경, 서경 12목 외우셔야 됩니다. 고려 성종 때. 이건 맞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12목도 빠뜨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12목도 빠뜨리면 안 된다. 고려 성종 때는 상평창이고요. 여러분들 암기하실 건 이런 거죠. 경시선은 언제야? 경시선은 고려 문종 때 시장 감독기구라고 하죠. 고려 문종 때 시장 감독기구. 됐죠? 네. 향도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에서 점차 신앙적인 향도로 변모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어때요? 사실 이거는 무슨 내용으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지. 고려 전기에는
신앙적 성격이었다가 고려 후기에는 농촌 공동체,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한다라는 건 고려 후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겠죠.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가 설치되었다. 재위보. 광종이죠. 광종 때 재위보. 자, 그 다음에 귀양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네, 맞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귀양형이라는 거야. 귀양.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실 때 귀향형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면 귀향형이라는 건 뭐죠? 귀향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 귀족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명예형이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귀족 관료가 뇌물횡령이라는 범죄를 일으키면 뇌물횡령죄를 저지른 자 누구누구 이렇게 명패를 달고 자기 고향에 내려보낸다. 이런 개념이야. 시험 문제는 이 귀양형은 귀족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다 라고 가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만약에 평민들에게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평민들에게는 귀향형을 내리지 않아요. 알겠죠? 평민들에게는 귀향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됐죠? 네, 평민들에게도 내렸다. 이건 X야. 됐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은 2번이 되겠죠? 네, 2번. 뒤로 갑니다. 9번입니다. 역시 이제 조선 전기의 사회사죠. 조선 전기.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했고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다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 우리 뭐라 그래? 중인 그룹이라고 하죠. 중인. 됐죠? 네, 중인.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고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모내기가 보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네. 여기서 조선 전기에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내기가 보급됐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 만약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된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조선 후기.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금지.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전기에서 후기까지 계속 금지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요. 네, 정답은 일단 1번, 2번은 해당이 안 되고 3번 갑니다. 양반 처백에서 나타난 서얼은 중서라고도 불렸으며 이들은 문광시에 제한이 없었다. 아니죠. 네, 문광시에 제한이 있죠. 네, 요거 바로 뭡니까? 서얼 차대법이죠. 서얼 차대법의 의미는 뭐죠? 서얼 차대법의 의미는 서얼은
문과응시를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은 문과응시를 금지한다. 서울은 문과응시를 금지한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예, 서울은 문과응시를 금지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서울은 과거응시를 금지한다. 아, 이건 X죠. 과거응시를 금하는 게 아니라 문과응시만 금하는 거고, 그럼 서울은 묵과나 잡과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묵과나 잡과는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은 뭐예요? 한품 서용제의 적용을 받아 묵과나 잡과로 진출을 한다 할지라도 고위직에는 오를 수 없어요. 당상관에 오를 수 없다. 예, 꼭 외우세요. 알겠죠? 당상관에 오를 수 없다. 이거 외우시면 되지. 관습법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 고려시대와 달리 경국 대전과 대명률로 대표되는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고, 이 중에서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에 적용을 받았다. 어때요? 맞죠? 네, 대명률에 적용을 받았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가야지. 네,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선택지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최초의 통일된 성문 법전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경국대전을 얘기하죠. 조선시대 경국대전. 그렇죠? 네, 저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갈까요? 네, OX가 바르게 된 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OX를 체크해봐라 이 말이죠. 네, 경찰 스타일이에요. 끝부분이 조금 조잡하죠. 네, 갑니다. 세종 때는 네, 촌노들의 실제 경험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은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네, 맞아요. 독자성, 자주성 얘기하죠. 그렇죠? 네. 독자성, 자주성. 강희맹은 성종 때 양화소록을 저술하여 화초재배법을 소개했다. 양화소록은요, 강희맹이 쓴 게 아니라 강시안의 원예서적이죠. 강시안의 원예서적. 그럼 우리가 강희맹이라 그러면 금양잡록을 얘기하죠. 문종 때에는 김종서의 주도하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병장도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전쟁사라 그럴 때는요, 동국 병감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네. 15세기에는 성현에 의해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봐봐.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의식을 담은 필원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금오신화예요. 김시습의 최초 한문소설이죠. 그러니까 필원잡기라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O 이거 X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 필원잡기가 아니라 금오신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내시기 바라고. 필원잡기라는 건 누가 쓴 거냐면 서거정, 성종 때
특별히 뭐 내용이 나올 만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수필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성현의 책이라고 할 때는 용제총화. 성현은 용제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이런 게 이제 단순 암기거리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쉬었다 와서 11번부터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와서 뵙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올게요.